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입니다. 본 주제는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해서 실감하시겠지만은 임차시장의 문제는 많은 그 주택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용 문제라든가 청년들 문제 이런 것들 다 복합해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복합해 볼 때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문제는 양극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일반층도, 중산층, 일반층도 이런 1차 가구의 입장에서 주거 문제가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는 또한 공공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민간의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간 임대, 제도권 민간 임대의 역할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중산층 이상의 그 임차인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좀 보다 더 보편적인 임차인들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매 시장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시다시피 작년 대비 5월까지의 매매 시장을 보면은 작년 동월 대비 6.4% 정도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매매 시장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 동향을 보면은 전세 시장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1월에서 5월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0.7% 정도 작년 동기 대비 33.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전세 시장이 상승률이 둔화되어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 비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 74.1%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거래량을 보시면은 전세 거래량이 2014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전월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가 작년에는 증가율이 조금 감소했다가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보면은 작년 대비 약간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전체 거래량이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월세 거래 비중을 보시면은 몇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속적으로 월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전월세 전환율 변화 추이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전환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과 금리하고 격차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격차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한 5.25%, 그 다음에 서울은 4.4% 정도의 격차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화가 가속화될 그런 어떤 여지가 여전히 지속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작년 데이터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좀 봤는데요. 지금 제도권 임대주택 현황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193만 7,762호 정도가 됩니다. 전체가. 그런데 여기 공공임대가 125만 정도 되고요. 민간임대가 68만 호 정도 돼요. 그런데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민간임대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도에 30.4%에서 그 다음에 지금 2015년에는 35.1%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의존도가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도권 임대하고 비제도권 임대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제도권 임대가 한 22.3%, 1차 시장에서 비제도권이 79.7%. 그래서 조금씩 제도권 임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비제도권 임대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권 임대주택 내에서도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15만 9천 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 데이터를 봤을 때 장기 공급 임대가 전체 주택 규모의 5.5%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계산을 해봤습니다. 6.2% 정도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주택수입니다. 주택수가 어느 정도 전체 주택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정확한 어떤 그 수치를 이렇게 뽑을 수가 좀 없어서 추정 가구수를 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2.2%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장기 공급 임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현황을 보시면은 민간 임대주택이 말씀드린 것처럼 68만 호 정도 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근데 매입 임대가 가장 많고요. 숫자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건설 임대, 중공업 임대 수입니다. 중공업 임대 물량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량에서 봤을 때 아주 낮습니다. 0.4%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전체 임대주택 시장에서 제도권 민간 임대가 차지하는 역할 비중 약 7.8%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제도권 우리가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하고 지원하는 제도권 임대주택 시장이 여전히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현황을 보시면은 임대사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입 임대사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뉴스데이 또는 민간임대 활성화 이런 정부 제도가 나온 이후에 민간 임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개인 임대 사업자, 개인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쑥쑥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공 임대 사업자는 그 비중으로 늘어나는 비중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은 여전히 그 증가 추세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1인당 임대호수를 보면은 매년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임대사업자가 조금 작은 몇 개 안 되는 임대주택을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사업자나 건축 허가 사업자의 포당 임대호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자는 이제 비슷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도권 임대, 민간 임대 활성화의 필요성은 무엇인가를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은 제도권 임대주택 구조로 인해서 2차 시장이 늘 취약합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도권 임대 시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전세 시장의 문제,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실 손을 쓸 수가 없는 속수무책의 그런 상황이 지금 몇십 년간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권 민간 임대 시장이 활성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유형의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급등에 따라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구가 매매로 전환할 경우에는 어쨌든 대출 원금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월세 가구 중에서도 전세 가구였다가 월세 가구로 전환이 되는 가구는 당연히 월세화로 인해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또 기존의 월세 가구로 있던 가구도 사실 월세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와 연동돼 가지고 월세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구 자체도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현상을 간단하게 그냥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차 가구의 잦은 이사와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의 이사 횟수는 이런 조사 자료가 사실 흔치 않아서 2012년 자료를 썼는데
평균 한 4회 정도 되고 임차국 평균 거주 기간은 한 3년 정도 됩니다. 평균 정도 한 3년 정도 거주했다가 다시 이사하고 다시 이사하고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거 불안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장기 거주가 안 되니까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공 역할의 한계와 보완의 필요성입니다. 보편적 주거복지로서 공공임대 공급량의 한계입니다. 공공임대는 주된 정책 대상이 소득 4분의 2 이하, 특히 4분의 2 이하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는 모든 임차가구를 위한 보편적 정책 수단은 아닙니다. 정책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공공임대 신규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그래서 어쨌든 민간 임대 활성화가 필요한데, 특히 제도권 임대, 기존 방식으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권 임대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적 영역을 보완하는 민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산업의 선진화,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 주거복지 수단으로서 제도권 민간 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민간 임대 활성화의 필요성 끝부분에서 이제 주요 나라의 공공임대 부분의 민간 활용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나라가 과거에는 공공의 의존을 많이 했거든요.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각 나라마다 민간의 의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는 민간의 의존도가 많은 나라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민간임대 활성화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2015년에 15년 말부터 이제 민간임대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 민간임대법은 기업형 임대하고 일반형 임대로 나눠서,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일반형 임대는 중공임대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단기 임대는 4년 이상, 이렇게 해서 민간임대 활성화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거의 1년 동안 꾸준히 이제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민간임대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먼저 서민주거복지 향상 문제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첫 번째로 서민주거복지 관점에서 민간임대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첫 번째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뉴스테이의 수혜계층이 보편적인 어떤 그 임차인들을 위한 뉴스테이로서는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중산층 이상, 제가 보기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한 6분위 이상의 사람들만, 임차가구만 살 수 있는 그런 뉴스테이가 공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공급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은 폭넓게 지금 뉴스테이 정책 대상을 잡았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뉴스테이 시의 예측이 좀 편중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공업 임대 활성화가 좀 부진합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렸듯이 중공업 임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상승률은 증가율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절대적인 어떤 비중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중공업 임대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가, 이 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중공업 임대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뉴스테이가 얘기되기 전부터 이제 중공업 임대 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온 게 중공업 임대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 자체가 사실은 그 보편적인 어떤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서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중고임대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활성화가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비용 위주의 민간임대 공급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축형 아파트 형태를 이렇게 민간임대를 공부하다 보니까 고비용 민간임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택지 확보의 어려움, 건축비 증가, 주거 서비스 강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고비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임대료 책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민간임대주택을 어떻게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가? 첫째는 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축형 외에 매입형, 아파트형, 그다음에 아파트형 외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다양화가 필요하고, 사업자 유형에 다양화는 대형 업체 위주 중심에서 중소업체 활성화, 소규모 다량 공급 방식 이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고, 뉴스테이 외에 중공임대 활성화, 그다음에 신규 택지개발 위주에서 기존 도시 내 기존 주택을 활용하거나 민간택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활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급형뿐만이 아니고 일반형 다양한 민간임대에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민주거복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택형 민간임대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형 민간임대제도는 지금 뉴스테이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한성이 이렇게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제안이긴 합니다. 조심스러운 제안이긴 한데 이런 것도 지금부터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배경은 현재 뉴스테이의 어떤 문제를 좀 보완하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임대 유도를 해서 장기임대 유도나 아니면 기업형 임대 발전을 위해서 그 리츠, 임대사업 리츠가 좀 발전이 돼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리츠는 기한구고 그 다음에 비상장 구조가 대부분이라서 이 임대사업이 장기화한다든가,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든가, 영속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임대사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거에 상당히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가 영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사형 상장 위치를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 신뢰성 있는 앵커 회사가 참여한다든가, 그리고 앵커에서 육성되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뉴스테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입니다. 중고임대가 비활성화되고 있는데 단독 다가구주택, 특히 단독 다가구주택의 조세 혜택, 감면 규정 문제, 이 부분이 좀 필히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리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건강보험하고 국민임대, 국민연금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조세 부담이라든가 기금 금리라는 이 부분은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이 사회보험료는 특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좀 부담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공업 임대에 대한 홍보가 사실 정부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뉴스테이는 홍보가 많이 되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중공업 임대는 여전히 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중공업 임대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상으로